네. 자, 이제 잡세미나 1부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1부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들어보셔도 이런 거였구나. 그랬구나. 그냥 바로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 설명이 진짜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적이 어디세요? 한국이죠. 저도 한국이에요. 우리 본인님은 뉴질랜드에 이제 시민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도 법이라는 게 있죠. 내가 속하는 어떤 사회든 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싫어. 한국 법이 싫어. 그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미국에는 법이 없습니까? 연방법과 주법이 있잖아요. 즉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컨설턴트들도 내가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속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백님이 고객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고객인데 그냥 기백님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고 너는 다 틀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냥 내가 말이 다 좋대, 맞대. 그러면 고객님이 어떤 반응일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뭔가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근데 기백님이 어떤 고객을 만나서 생명보험은 뭐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손해보험이라는 건 뭐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각 회사별로 특징은 뭐고 당신의 상황은 이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쭈루루룩 브리핑을 해주면 듣는 고객 입장에서 첫 번째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더 현명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설명하는 과정이다. 고객이 직접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그 과정이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급여 차이가 3배에서 4배가 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속할 수 있는 모든 세일즈 구조에서 다 일을 해봤어요. 원수사에도 있어 봤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길게. GA 지경제에서 지점장까지 하고 지금은 끝판왕 구조인 제가 지사를 오픈해버린 거예요. 물론 법적인 보호는 당연히 코스닥 상장기업인 인카금융서비스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지금 원수사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 구조 설명이 끝나면은 아마 회의감이 드실 건데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GA로 오실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나는 한 개 회사에서 한 개 회사 상품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약 34개의 회사의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비교 분석을 해? 근데 그게 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냐면 각 회사마다 주력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GA에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컴퓨터에 전산이 8개밖에 안 깔려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다 끝나요. 그리고 본사에서 또 린치핀에서 모든 회사의 모든 상품을 전부 다 비교 분석 원 단위로 해주고 모든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브리핑해주는 자료들이 매주, 매월, 매분기마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걸로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적응하시는 게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GA에서 일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잡세미나 1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40만 명이라는 키워드는 뭘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컨설턴트의 숫자예요. 지금은 40만 명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한 45에서 50만 명 정도 되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직업이라는 거겠죠? 재판분리라는 키워드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쳐보기만 해도 알아요. 재판분리라는 건 뭘까요? 아시는 분? 손.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거죠?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한국 금융 세일즈 업계의 구조는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의 구조와 100% 똑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전 세계 금융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그냥 바로 알게 되시는 건데 제가 이 설명부터 왜 하냐면 40만 명 중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경력자인데 모르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만큼 내가 직접 연구하고 공부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직책이 본부장이든, 뭐 저도 최고 직책이지만 사업단장이든 지점장이든 여러분들의 리더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본인이 직영제에 있는데 지사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본인이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영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원수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GA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판분리라는 건 뭐냐면 제조하는 회사랑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제조된 상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조하는 회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제조하는 회사에 계신 거죠? 이렇게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날이 25일인지 아니면 26일 또는 27일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GA에서 근무하고 계신 미니님이시죠? 미니님은 급여일이 며칠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회사 중에 17일, 무슨 13일, 27일, 26일, 28일, 5일 단위, 10일 단위가 아니라 막 27일, 이런 날짜에 월급을 주는 회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놀라운 게 GA 중에 약 95% 이상의 GA가 26일 또는 27일 날 급여를 주는데 왜 이런 이상한 날짜에 급여를 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당보증 적립금, 이게 여러분들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미니님 GA에 계시니까 수당보증 적립금 떼는 회사인가요? 네. 그렇죠. 왜 떼죠? 내 돈인데? 그만뒀을 때 천차가 근데 안 그만뒀잖아요. 안 그만뒀잖아요. 마찬가지야. GA 100개 중에 97개 이상이 수당보증 적립금을 뗍니다. 제가 굴리치라는 회사에 있을 때 영업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COT도 하고 기본적으로 연봉 3, 4억이었어요. 수당보증 적립금으로 약 4천만 원 뗐습니다. 근데 그거 2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았어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GA 중에 유일무이하게 수당보증 적립금 자체가 없는 회사예요. 내 돈인데 왜 떼? 세금은 내야지. 3.3%는. 아니 그것만 내면 되지. 난 아직 퇴사도 안 했고 계약도 뭐 잘 유지하고 있는데 왜 떼가? 7에서 15%를 언제까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평생 동안. 그리고 이걸 언제 줘? 안 주는 회사가 태반이고 주는 회사는 퇴사한 사람의 1년 뒤 유지율을 평가해서 퇴사자 유지율이 90% 이상일 때 약 20% 돌려줍니다. 다 돌려주고. 근데 지금 애계하실 때가 아니에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애계하실 때가 아닌 게 지금 성함이 현서님이시죠? 현서님은요, 영업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교보생명에서 1000만 원 받으실 매출을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300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보증 적립금이 이미 문제가 아닌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네. 자, 판매 전문 회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판매 전문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아직 없어요. 대한민국에. 미국이나 영국은 다 판매 전문 회사가 많거든요. 예. 자, 대한민국에는 보험 대리점이라고 불리는 이 GA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험 대리점이에요. 판매 전문 회사가 아니야. 판매 전문 회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모든 GA의 수건 사업이 판매 전문 회사가 되는 건데 그 조건을 유일하게 갖춘 GA가 인카금융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큰데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부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팩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여기서 일하든 여기서 일하든 여기서 일하든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장 폭, 일하는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40만 명은 컨설턴트 숫자라 그랬죠? 원수사라는 데가 있고요. GA라는 데가 있어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장점이 뭐냐면 아주 어려운 내용도 진짜 쉽게 설명해 드려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 중에 원수사에 계신 분들 여기 있죠? 우리 현선님, 본인님, 여기 정욱님도 원수사예요. 이따가 오실 건데 이분은 일부러 들으셨어요. 삼성생명. 네. 선비님은 지금 소속 회사가 없고요. 민희님은 GA에 계시고 서영님도 원수사죠? 네, DB손보에 계시죠. 경선님은 GA에 계시는데 GA 경력 1개월에 그 전에는 원수사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아직도 원수사에 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원수사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보험회사? 네, 보험회사인데, 자, 우리 경선님, 실비보험 있으세요? 어디 거예요? KB손보 거예요? 자, KB손보. 저는 실비보험 당연히 있겠죠. 현대해상 거예요. 우리 현선님은 실비보험 어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보험 어디 거예요? DB손보. DB손보. 자, 우리 서영님은 보험 어디 거 가입하셨어요? DB손보니까 DB손보 거 하셨겠다. 기백님은 실비보험 어디 거예요? 신한 거. 또 신한 거야? 이상하네. 아니 똑같은 실비보험인데 왜 회사가 다 다르지? 실비보험은 모든 회사가 다 똑같아요. 세대만 다르지. 자, 원수사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냐면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신한라이프 뿐만이 아니라 교보생명도 있고요. 동양생명도 있고요. DGB생명, IM생명도 있고요. KB라이프생명도 있고요. 매트라이프도 있고 저는 AIA 띠링띠링 여기 출신이에요. AI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반갑네요. 제 AI 출신이에요. 네. AIA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상품이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원수사라는 게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냐면 뭐 악사라든가 캐롯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34개가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이 34개의 원수사와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원수사에 소속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본인님이랑 현선님 CEO 정기보험 이런 것들 하시죠? 교보생명께 제일 좋을까요? 저희 거기서 교육받아서 거기서 저도 세뇌 교육을 엄청 당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플랜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어떤 회사께 무조건 더 제일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DB손보는 수술비가 좋고요.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라는 게 나왔고 배타적 사용권이 있고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이 원수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도 원수사에서 4년 일했으니까 자, 34개의 대한민국의 원수사가 있는데 원수사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회사 상품밖에 못 다뤄요. 네. 다른 회사에 분명히 더 고객이 원하는 중요한 특약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나는 교보생명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DB손해보험에 소속돼 있으니까 다른 회사 거는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린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고객이 아닌 회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원수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일을 했던 12년 전에는 원수사, GA 둘 중에 어디에 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원수사에 35만 명, GA에 5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불과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년 지났는데 여기에 5만 명, 여기에 35만 명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뭐예요? 삼성생명 금융서비스, 교보생명 금융서비스,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자회사형 GA를 만듭니다. 왜? 이제는 GA랑 경쟁이 안 되니까. 여기는 다 다뤄.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못 다뤄.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속된 설계사분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GA 시장으로 더 넓은 바다로 서핑을 하러 나온 거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수사에서는 자회사형 GA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GA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생명금융서비스예요. 손해보험은 다 제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같은 계열사니까 하나 손보고 많이 하라 그러겠죠? 생명보험은 하나 생명권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G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체 GA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업계 현황이 이미 흘러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개편이 끝났어요. 이미 수년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이 원수사에 있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 이동을 하는지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원수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것 바뀌면 못해요. 다른 회사에 더 좋은 게 있어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GA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34개 회사의 모든 상품을 다 뭐 할 수 있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제안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게 바로 GA예요.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대형, 초대형 GA들만 다 제휴가 되어 있지 자회사형 GA라든가 중소형 조그만한 GA는 원수사에서 제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GA는 맞는데 10개 회사밖에 제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자, 원수사와 GA의 이제 차이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냥 우리 회사가 맹목적으로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세대 교육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회사를 실제로 비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적의 컨설팅을 해주는 게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AIA에서 고액 연봉 받다가 세일즈 정말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부끄러운데 세일즈에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미친 듯이 한 케이스예요. 저는 영업이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달도 제 목표를 미달성 해본 적도 없어요. AIAE 원수사에 있을 때부터 저는 1억 5천 연봉이었고 2억 3억까지도 갔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AIA 원수사죠. 세뇌 교육을 엄청 당했어요. 한 달에 8번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이 다 똑같아. 우리 교육 내용은 뭘까요? 다른 회사는 다 별로고 쓰레기고 우리 회사 상품이 제일 좋아.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 상품이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25살 신입이니까 당연히 믿었죠. 근데 그 덕분에 영업 잘할 수 있었어요. 12년 전에는 DB 영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참고로 원수사는 DB 영업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데? 우리도 DB 영업 하는데? 고하계약 DB, IPMP, 이간 DB 있는데? 근데 제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게 왜 그 말이 안 되는 건지. 자, AIA 때 제가 왜 GA 당시에 굴리치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냐면, 자, 제가 이때 진짜 세일즈 잘했는데 어떤 상품을 제일 많이 팔았냐면 그냥 100%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UN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지금처럼 7년 내고 3년 거치했을 때 단기납종시처럼 막 황금률 많이 주고 이런 상품도 아니야. 20년 내면 그때 원금이야. 20년을 내면 그때 원금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저축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품인데 그 상품을 교육 듣고 굉장히 좋다 해서 영업은 자신감이잖아요. 이때는 DB 영업도 없으니까 제가 누구를 찾아가서 영업해요? 제 지인들, 지인한테 소개받은 소중한 사람들,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더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세일즈 잘할 수 있었냐면 이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정말 이거 안 하면 바보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었다고요. 그 확신이 오래 갔습니다. 한 2년 정도 갔어요. 그래서 막 MDR 타고 연도 대상한 다음에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좀 알게 된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탁송 기사가 전화. 전화하고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편하게 여러분들 전화할 일 있으면 하세요. 자,
그래서 이 UN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했는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연차 총회 갔다 오고 MDRT 뭐 이런 행사 갔다 오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인맥이 생겼어요. 당시에 동양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설계사분을 알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일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UNI 종신보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상품은.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해보니까 그 회사에도 똑같은 상품이 있는 거예요. 디딤돌 종신보험이라고. 네, 상품 이름이 디딤돌 종신보험이라고 그냥 똑같아. 근데 당시에 얘가 최저보증 이율이 2.5%였거든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스펙도 더 좋고 최저보증 이율이 3%인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그래서 가입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라 그랬어요. 가입 제안서를 받아서 봤는데 진짜인 거야. 와, 그때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IM생명이죠. DGB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만나게 됐는데 이 회사에도 똑같은 상품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상품 이름이 마음 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얘가 제일 좋았거든요. 얘가 4%를 주는 거야. 이거를 알게 되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UNI 종신보험이 제일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 전 일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서울대에 나온 의사 할래, 이 일 할래 하면 전 이 일 선택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왜 그런지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제안을 못 하겠으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결정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잠만 자도 받을 수 있는 분급이 1억 6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퇴사하면 한 푼도 안 준대. 과감하게 포기하고 더 넓은 바다로 나온 겁니다. 그때가 제가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 재밌었던 게 제가 일을 그 조직에서 제일 잘했으니까 영향력이 강했으니까 제가 나가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언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GA 가면 망하네 뭐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도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뒤에 GA 가면 망한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제 팀장님과 지점장님이 전부 다 GA로 오시더라고요. 아직도 GA에서 일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가장 먼저 GA로 이동을 한 거고 그 선택이 당연히 맞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소사의 구조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 원수사와 GA의 차이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기백님도 공인중개사야. 현선님도 공인중개사야. 두 분이 다 공인중개사 같은 동기예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해. 근데 기백님은 예를 들어서 빌라, 통건물, 토지, 아파트, 원룸, 투룸, 쓰리룸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현선님은 빌라밖에 못 다뤄. 근데 대학교를 안 나왔고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개인 스펙은 훨씬 더 뛰어나, 현선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손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저는 빌라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현선님은 빌라를 못 다루고 뭐 투룸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제가 현선님 만났는데 현선님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반해버린 거예요. 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나 정말 잘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빌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현선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 김민주님 죄송한데 저는 원룸 투룸밖에 못해요. 그럼 저는 현선님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부동산을 갔는데 거기 기백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백님이 현선님보다 개인 스펙은 너무 떨어져. 설명도 잘 못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원하는 빌라, 아파트, 통건물, 토지, 원룸, 투룸, 쓰리룸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누구랑 거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제 소비자는 바보가 아닌데?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조금만 검색하고 유튜브 찾아보면 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자, 두 번째. 가족이어도 안 된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린치핀 잡세미나는 실제로 남매든 자매든 형제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끼리. 실제 가족이잖아요. 그럼 소중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영님, 네, 서영님 형제 자매나 뭐 남매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계세요? 여동생이 있으세요. 자, 우리 서영님의 여동생이 일이 너무 잘 돼서 연금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년 납입 연금을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내 가족이 설계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서영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언니, 나 100만 원씩 10년짜리 연금 하나만 컨설팅 해줘. 그래서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제일 좋은 걸 추천을 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100만 원씩 10년 내서 원금은 1억 2천이 되는데 이자가 5% 발생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품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단 친동생분이 만족은 했는데 그냥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100만 원씩 10년 내면 1억 2천 큰 돈인데 우리 언니는 한 가지 회사만 다루던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막 여러 군데 회사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서영님의 친동생분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연금 설명을 해줬어요. 내는 돈은 똑같아요. 100만 원씩 10년 1억 2천. 근데 저는 5%짜리가 아니라 25%가 나오는 상품을 추천을 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생의 입장이라면 내가 수천만 원 손해보면서 그냥 친가족을 믿고 가겠어요? 아니면 플랜을 바꾸시겠어요? 놀라운 게 내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플랜을 바꾼다 그래요. 가족이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가족이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족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1년 동안만 요만큼 돈 벌고 그만둘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오래 하고 싶다면. 우리 일은 정년도 은퇴도 없지 않습니까? 전문직인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비교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인 영업, 소개 영업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DB 영업을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들 얘기해요. 그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지인풀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소개 영업 잘하면 좋겠지만 극소수예요. 제가 어제 소개 영업 강의를 또 했고 오늘 유튜브 올린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DB 영업에 눈을 떠야 돼요. 근데 DB 영업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설계사들의 고민이 뭘까? 누구 만날지예요. 20년 된 선배님들, 30년 된 선배님들 찾아가서 대화하잖아요. 아니 영업을 20년 했는데 만나서 설득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도 같았으니까. 근데 뭐 고민하냐면 민준아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 없다. 약속 빵꾸 났다. 20년 30년 일한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영업인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냐면 누구 만나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업이 DB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세일즈 조직이 이제는 DB 영업, DB 영업, DB 영업, DB 영업, DB 영업 아니면 뭐 하지? 그리고 입사 후보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DB 영업 어떻게 해요? 외부 강의 진짜 엄청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DB 영업에 어쨌든 제일 자신 있고 모든 조직원들이 다 DB 영업을 하는 게 린치핀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DB 영업 없이는 앞으로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잘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원수사는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도 DB 있는데요? 이간 DB 있는데요? 이간 DB밖에 없어요. 저도 AIA 다닐 때 제가 이간 DB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간 DB를 활용해서 계약은 못 받겠더라고요. 양심이 너무 찔려. 왜냐면 똑같이 하나만 다를 수 있죠. 이미 15년 전에 이 회사에서 가입을 끝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15년 납입을 했어. 5년만 더 납입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깨고 새롭게 가입시켜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면. 다른 회사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회사의 스펙이 안 좋아진 상품을 나를 위해서 추천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오래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간 DB 고객들이 너무 닳고 달았어요. 또야! 이걸 알아요. 이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분석 DB라든가 건강검진권 콜포미션 DB라든가 이런 DB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DB 고객은요,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르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니님이 DB 고객을 만났어요. 모르던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 지인이나 소개자가 아니에요. 아예 모르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르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한 거야. 인상을 너무 좋게 잘 남겼어요. 상대방이 나를 믿고 리모델링을 하겠대. 너무 좋죠. 근데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김민준 대표님 믿고 컨설팅 할 건데 A, B, C 세 개 회사 비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들이. 근데 내가 A 회사에 소속돼 있어. 그럼 B, C를 어떻게 비교해줘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죠? 어떻게 해주냐면 내 친구 중에 GA에 있는 애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야, 이런 상황인데 B랑 C 좀 같이 준비 좀 해줘. 그래서 내 거 A 거, 내 친구 거 B, C 거, 내 고객인데 그렇게 A, B, C를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쫙 설명을 해줬어. A가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했겠죠? 근데 고객이 C를 선택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한 여러분들의 고객을 내 친구한테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안 가지고 와요. 내 고객인데 안 억울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경유계약자가 돼요. 그래서 협회 제명당하고 벌금 3천만 원 내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그냥 아예 저는 같으면은 제한시간 안 받으시고. 근데 고객이 원해. 고객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비교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DB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는. 원수사에서. 당연히 비교를 분석을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영업에서 가장 핵심 무기가 될 DB 영업을 원수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님이 아무리 뛰어난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친화력이 있어도 이 고객의 니즈 자체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한두 번은 되겠지만 오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왜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에게 가치도 전달하고 나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치만 전달하고 나는 한 푼도 버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 일을 안 하겠죠. 이건 직업이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수수료와 시책과 시상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들. 자, 원수사와 GA 직영은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만 달라. 수수료, 시상, 시책이. 여기랑 여기는 다 비슷해요. 여기랑 여기는 다 비슷해. 자, 우리 서영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DB손보 원수사 시상 지금 몇 프로 나와요? 저희요? 네, 원수사 시상. 이 개념은 아시나요? 혹시? 시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1주 안에 한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얼마 나오시나요? 지금 최대 300~400%까지 300%?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300%. 엄청나다 그러세요. 교보생명은 몇 프로 나와요? 100% 나오나요? 아니, 저희는 첫 수에 넣으면 250%. 아, 그래요? 항공군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시사종신 같은 경우는 150%. 150%. 네, 그리고 이제 보장성 상품은 260%.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도 원수사에서는 보통 한 100%, 200% 정도. 지금은 좀 늘어났고 그전엔 100%였겠죠. 그쵸. 자,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막 1400%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주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DB손보 소속이에요. 다른 회사가 할 수도 없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 여기는 경쟁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맞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핸드폰 쓰시는지. 오늘 다 처음 봤잖아요, 저를. 아이폰 아니면은 갤럭시. 두 개 중에 하나 쓰시겠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 이게 되게 사실 깊게 생각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거는 상대 경쟁 회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전히 투지폰 쓰고 있을 거예요. 왜? 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기술 개발 R&D를 왜 합니까? 경쟁사가 없는데 경쟁사가 있으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서로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소비자가 얻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GA는 경쟁 구조인데 메리츠에서 상품 안 좋게 만들고 시책 안 준대요. 그럼 누가 메리츠예요? 그럼 메리츠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시책 시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얻지 못하는 구조냐,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구조에서 일을 해야겠죠. 똑같은 일을 한다라면.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오늘 제가 2부에서 9월 기준으로 시책 시상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오픈할게요. 네. 참고로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김우중 지점장님, 메리츠로 36만 원을 가동하셨어요. 1주차에. 32만 원. 32만 원인가요? 네. 메리츠로 32만 원을 가동했는데 총 수수료 시상 시책이 얼마죠? 700. 네. 그럼 몇 %예요? 2,000%, 2,000%. 네. 2200%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돼요? 30만 원 가동해서 700을 번다고? 월납 30을 했는데. 네, 그렇죠. 월납 30을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동산과의 비교. 두 번째, 가족이어도 경쟁이 안 된다. 세 번째, DB 영업 애초에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하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베네핏 차이가 2배, 3배, 4배, 5배까지도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선택을,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 원수사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GA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시죠. 근데 왜 원수사에서 일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소수지만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세뇌교육이 더 강해지니까. 이제는 조금만 찾아보면 정보를 아니까 세뇌교육을 더 강하게 해요. 너무 웃긴 게 손해보험사에 있으면 생명보험 다 쓰레기라 그래요. 생명보험사에 있잖아. 그럼 손해보험은 다 쓰레기야. 그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손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겨. 생명보험사분들, 손해보험사분들이잖아요. 서로 쓰레기라 그래. 서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 그 죽고 나서 나오는 종신보험 뭐가 의미가 있냐 그래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하지?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눈을 누군가가 가리고 있는 거라면 그 눈을 뜨게 만드는 게 오늘 이런 자리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수수료와 시상 시책 이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자, 자, 그러면 원수사와 GA 이거 어디서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연히 GA예요. 원수사에 있는 분들은 그럼 뭐야?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했죠. 그쵸? 몰라서 오신 거잖아요. 누가 아니, 같은 원수사에 있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겠어요? 설명해 주면 나갈 텐데?
저는 사실 GA까지는 모르겠지만 원수사의 한계를 내가 너무 느껴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몰라서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원수사에서 고객을 모셨는데 어떻게 이직을 해? 그건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야? 많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저도, 예, 전 이게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등 회사를 선택한 거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객한테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근데 원수사에 있으면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사에서 언제까지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본인님이랑 현서님이 플랜을 짜줬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 제가 여러분들의 고객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저한테 지킬 자신이 있어요? 100% 뺏길걸요, 저한테? 왜? 저는 물어봐요. 이거 설계사분 회사 어디예요? 뭐 교보생명이래, DB손보래. 그러면 2개, 3개를 조합해서 보험료 한 3, 4만 원 낮춰주고 그럼 20년이면 1,000만 원 세이브 하잖아요. 보장 넓혀버리면은 가족이어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드에서 물어봤을 때 원수사 설계사분이 컨설팅 해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부터 내 고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예전에는 경쟁이 됐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하나 다루는데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도 하나밖에 못 다뤄. 그러니까 1대1 구조니까 경쟁이 됐는데 지금은 고객이 만나는 10명 중에 9명이 GA에 있어요. 내가 하나 다루는데 이 사람은 34개 회사를 다 다룰 수 있으면은 게임이 안 돼요, 아예.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기간에 막 6개월, 1년 정도 난 일 지금 잘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 일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6개월, 1년 정도 일했는데 잘 되는데 이것도 억울한 게 아니 똑같이 잘 되는 거면 1,000만 원 받을 실적으로 3,000만 원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들은 항상 최고의 구조를 갈망해야 돼요. 네. 왜 많은 거예요? 어떤 게? 왜 수술?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나가 계셔. 경쟁 구조고요. 그리고 이 원수사나 직영제 GA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실 임차 비용이라든가 회사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줘요. 근데 우리 지사는 이걸 다 제가 낸다라는 거죠. 이걸 다 제가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수료 시상 시책에서 하기 때문에 원수사에서 정당하게, 그렇죠, 투명하게, 온전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수수료 시상 시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도 여기만 달라요, 달라.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고 오래 성장할 수 있는 GA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사라면. 근데 린치피는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산이 365일 24시간 오픈돼요. 네. 여기는 엄청 투명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투명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수료는 그렇게 주잖아요. 네. 근데 환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환수가 안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모든 회사가 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난 선지급 받았어. 근데 계약 유지를 안 해. 그럼 당연히 환수가 되는 건데 기간에 따라서 이제 환수 금액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건 모든 회사의 공통사항이에요. 원수사, 직영제 GA, 지사제 GA. 지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수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급여를요, 원수사에서 GA로 준 다음에 GA에서 우리한테 주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가 뭐 하는 회사니까, 여기가 제조사니까, 여기가 제조사, 여기가 판매사니까. 그래서 재판 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조사니까. 자, 그러면 원수사 그리고 GA,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GA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이제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GA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 이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에 GA가 몇 개가 있을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파보자고요. 대한민국에 GA가 몇 개가 있을까? 많다고들 하는데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4개? 14개. 네. 대한민국의 GA가 3,000개 정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못 들어본 GA들이 여전히 있어요.
저는 외부 강의 나가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저도 어디 소속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생 처음 듣는 뭐 XY 컴퍼니 막 직원 수 몇 명이 4명이래. 네이버에 쳐도 안 나와. 그런 GA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00개의 GA를 1,000개로 축소를 해보자. 그러면 3% 또는 3개의 GA가 일반적인 사회로 따지면 대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개가 중견기업도 아니야. 중소기업이에요. 얘네들이 뭐야? 하청업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이제 원수사랑 GA를 딱 비교했을 때 GA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너무 당연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원수사에서 일하는 거는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말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쓰는데 여전히 검으로 그냥 활로 이게 이 얘긴데 자, GA가 3,000개 했는데 이거를 1,000개로 축소하면은 3개가 대기업이에요. 17개가 중소기업이야. 980개가 하청업체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사회라면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취업하고 싶으세요?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죠. 그쵸? 뭐 애플, 구글 막 이런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런 회사 취업하면 되는데 다 취업할 수 있어요? 왜? 왜 못해요? 나는 그 회사를 원하는데? 왜일까? 자, 일반적인 사회 이 기업들은요, 인원 숫자가 매출로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 많이 뽑는다고, 무슨 직원 많이 고용한다고 해서 삼성 매출이 올라갑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적인 시각으로 보자고.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사업과 영업의 중간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다 삼성전자를 들어가기 원해. 근데 삼성전자에 다 못 들어가요. 서울연고대 나와야 줄 서서 들어가. 서울연고대 나와도 해외 유학파 있으면 쫓겨나요. 왜? 많이 안 뽑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대기업보다 연봉도 낮아, 월급도 낮아, 복지도 별로야. 그냥 다 별론데도 무슨 시골 논밭에 있는데도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사회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다 삼성 들어가면 좋잖아요. 삼성에 못 들어가니까 하청업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펙이 정말 좋은 분들만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구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세일즈 업계는 안 그래요. 이 세일즈 업종은요, 일반 회사랑은 다르게 매출을 보는 지표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계사의 숫자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설계사 숫자로 인한 인당 생산성. 이거 2개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랑은 다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에 따라서 대기업을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도 있고 하청업체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대한민국 1000개 GA 중에서 999등 GA, 진짜 꼴찌 GA, 말도 안 되는 어디 이상한 GA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급여를 27일날 주는 그런 GA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떠들고 있겠죠, 그래도.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에서도 1등 GA인 이인카금융 서비스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청업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 따라서 하청업체 GA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휴사도 적고 월급 27일 날 받고 판매 전문 회사로 갈 수도 없으면서 수당 공증 적립금까지 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위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5일 날 급여 주는 회사, 27일 날 급여 주는 회사,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가 원수사에서 GA로 준 다음에 GA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제조사니까. 이제 얘네는 제조만 할 거예요. 판매는 다 여기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25일 날 주는 회사는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선지급을 해줄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거예요. 인카금융 서비스가
아니 원수사는 제외. 거긴 제조사니까. GA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네, 그 교보생명에서 25일날 준다고 그거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원수사니까 거기는 이미 논할 게 아니야. 원수사는 그냥 있으면 바보의 개념인 거고 이제 더 이상 논할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GA인데 어떤 회사는 27일날 주고 어떤 회사는 25일날 줘요. 25일날 주는 회사는 본인들의 자체 자본력이 이미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죠.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굿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지점장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올릴 거라서 이거 회사명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미 많이 얘기했네. 큰일 났네. 자, 굿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지점장까지 했거든요. 마케팅 이사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설계사예요. 근데 제 월급이 3번이 밀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가 27일날 월급 주는 회사거든요. 나도 설계사인데 월급을 안 줘. 카드 나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본사 과장님, 부장님들 다 저랑 친했는데 그분들은 월급 2달째 못 받고 있대요. 그때 그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요. 그 퍼시픽 타워에서 월세 못 나가지고 막 내쫓길 위기였고 막 대표 구속 막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인카 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월급 주는 시간과 월급 주는 날짜가 변동이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카의 설계사 숫자가 16,000명 있거든요. 브랜드 평판 2등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굿땡땡인데 거기에 4,000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2등 회사도 안 돼요. 근데 무슨 100등 회사를 선택한다? 그럼 그냥 자살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내가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1등 회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꼴등 회사를 선택해요? 아니,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왜 지방대를 가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카에 있는 16,000명의 설계사한테 선지급을 해주려면 수백억을 써야겠죠. 그쵸? 근데 놀라운 게 인카는 원수사에서 분급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선지급으로 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않으면 코스닥 상장도 못했겠죠. 근데 이제 27일, 26일 날, 28일 날 주는 회사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회사에 돈이 없어요. 선지급, 한 달 선지급 해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사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 정산해서 뗄 거 떼고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6일 또는 27일 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와 시책 시상을 다른 날짜에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카는 25일 날 수수료, 시책, 시상을 다 한 번에 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당보증 적립금. 이거는 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을 월급인데 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좀 적립해 둘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얼만큼 적립하냐면 회사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율이 좋으면 7%, 유지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15%씩.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면은 최소 70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언제까지? 매달 죽을 때까지. 그게 4천만 원이 쌓인 거예요. 전 유지율이 좋았는데도 그렇게 쌓였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줘? 퇴사하면 그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즉 그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도 없거니와 돌려받아도 20%밖에 못 돌려받고 그 회사를 다니는 내내 떼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떼야 되죠? 근데 20%밖에 안 들어주네. 응? 응? 좀 얘기하시고 그게 네. 이제 뭐 유지가 하면 해지가 되는 네. 그거에 대한 수수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환수는 환수대로 떼지. 환수는 환수대로 떼고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0만 원 받았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너가 퇴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150만 원 떼갈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떼간다? 내가 받을 월급에서? 그렇죠. 일종의 착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몰라요.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리고 수수료 원장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수료 원장 대비해서 70%. 근데 어떤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원장이 아니라 이미 수수료 원장에서 80% 깎은 다음에 거기에 80을 준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원장 대비해서는 5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장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 전문 회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다 GA 얘기인 거잖아요. 원수사도 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더 무서운 게 유지율 PMP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년 된 근데 원수사는 말할 것도 없는 게요. 이런 개념이죠. 내가 예를 들어 100을 했어. 그러면은 수당보증 적립금 뗄 때 100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준 다음에 150을 떼. 이게 수당보증 적립금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원수사는 100을 했어. 애초에 800을 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빼야 돼요.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좀 빼야 돼. 어차피 적게 주니까. 예. 굳이 두 개를 비교해? 그럼 1000만 원 받고 150만 원 억울하게 내는 게 낫지 처음부터 6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왜 떼냐 이거예요. 그러면 환수는 네. 뭐 2년 환수 규정이 또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를 유지하면 환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생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년 정도를 유지하면 환수가 없고, 당연히 납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원수사랑 똑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원수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여기 하청업체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SNS 보면요, 어떤 글이 있냐면 하청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들이 수수료와 시책 시상을 제일 많이 준대요. 그게 진짜 몰라서 그렇게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 시상 시책을 어디서 준다 그랬죠? 여기서 준다 그랬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1000개 GA의 1년 매출이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다수의 중소기업 하청업체가 1000억 중에 얼마일 것 같아요? 대다수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한 400억에서 적게는 300억밖에 못해요. 얘네가 거의 전체 매출을 다 차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협력사는 1억을 해. B 협력사는 100억을 해. 그럼 어디에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어디에 더 베네핏을 많이 줘야 되고 어디에 더 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중소기업이랑 하청업체 GA가 수수료 시책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속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카는 주차별 시책 차이가 크게 안 나요. 1주차에 계약하면 물론 제일 좋지만 4주차의 마지막 날에 계약을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뭐 원수사라든가 직영제 GA 같은 경우에는 1주차에는 있는데 2주차, 3주차에는 없고, 3주차, 그러니까 생명보험, 근데 더 웃긴 거,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개념이 없어요. GA는 그냥 한 달 내내만 봐요. 그러니까 언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눈속임을 하냐면 수수료 원장을 가공하는 거는 범죄 행위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주차 시생만 딱 보여줘. 그리고 2, 3, 4주차 시상이 없어요. 근데 그 1주차 시상조차도 낮아. 근데 인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매주차 시상이 본사에서 다 업로드를 해줘요. 예. 너무 투명한 회사인 거야.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운이 좋은 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1등 GA에서 지사를 하는 사람이고 16,000명, 그리고 인카에는 1000개가 넘는 조직이 있어요. 그중에 사업단 10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1등 GA의 최상위권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3년 전에 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명이 됐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무슨 소리지? 네. 자, 이 개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데 대기업 선택해야 돼요? 중소기업 선택해야 돼요? 하청업체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대기업 선택해야 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1등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왜? 이제는 1, 2등 차이도 너무 나거든.
무조건 1등 회사만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나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의 서포트라든가 수수료 시상시책 구조라든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DB 시스템,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래야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두 달 1,000, 2,000 벌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무조건 대기업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인카금융 서비스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100등 GA, 1000등 GA, 왜 그런 GA를 선택을 합니까? 몰라서예요. 몰라서. 얼마 전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회사 이름은 간단하게 밝힐게요. A 플러스 1등 이건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유튜브 보고 문의하셨는데, 본인 회사 정말 투명하고 수수료 시상시책 최고 구간으로 주고 막 엄청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뭐 저도 이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문의를 줬어요. 그래서 회사에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미 세뇌를 너무 단단히 당했는데, 그냥 단순히 비교해 보니까 월급 차이 2배 나요. 거기도 지사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상위권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잡셈이나 다 듣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이런 설명 똑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셔도 좋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당당하려고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중에서도 1등 GA인 인카금융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브랜드 평판 2등 GA가 군 땡땡 GA인데 거기에 설계사 숫자 4,000명이 있습니다. 인카에 지난 2년 동안 입사한 사람이 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 2등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회사밖에는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3, 4, 5등 회사는 이미 다 망했으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요. 소비자분들이,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정보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선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수사 GA 어디 선택해야 돼요? GA,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어디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기업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지경제를 갈 거냐, 지사제를 갈 거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미니님. 미니님은 지경제에서 일하세요, 지사제에서 일하세요? 저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모르세요? 몰랐는데 네. 지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네. 지사제. 하는데 사실 제가 몰라요. 그러면은 수수료 원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전산에 다 이렇게 전산에서. 월급 딱 네. 쓰는 걸 찍으면 시책이 얼마. 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장 파일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수수료 테이블 몇 테이블 받으세요? 75. 75? 원장은 못 보셨고? 원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거기 월급 나와서 네. 찍으면 머리 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수수료 원장이라는 객관적인 엑셀 툴을 본 적이 없으세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세요? 회사별로 네네. 몇 프로 몇 그러면은 궁금한 게, 메리츠로 100만 원 하시면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손해보험 기준으로 네. 하면 이월 수수료가 1,000만 원.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1000% 정도? 1000%, 그러니까 제가 받는 게 1,000만 원이고. 수수료 시상시책 합쳐서. 네, 나머지는 이월하고 13개월. 그렇죠. 계속분. 네. 그렇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이제 지사제 구조예요. 네. 근데 얼마큼 투명한지는 좀 미지수인 건 있어요. 네. 자, 볼게요. GA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경제라는 게 있고 지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사에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 네, 한번 볼게요. 지사도 지사마다 달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딱 벌게 됐어요. 근데 지경제에 있잖아요? 이 대표적인 회사, 뭐 여러 회사가 있어요. 뭐 굿땡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도 있고, 피플라이프라는 회사도 있고, 뭐 자회사형 GA나 뭐 이런 데는 다 그냥 지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급여가 얼마가 찍혀야 정상이에요? 1,0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1억? 아니,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면. 네. 내가 받으면 1,000만 원. 네. 월납보험료 1,000만 원 한 게 아니라. 네.
천만 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하고 250 정도 되더라고요. 자, 직영제에 계시면요. 그러니까 원수사도 똑같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한 400만 원 나옵니다. 네. 그럼 600만 원 어디 갔어요? 본사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은 순이익이고 300만 원으로는 뭐 해줘요? 이런 사무실 임차 비용, 총무 고용 비용, 임차율 평가는 보지만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본사에서 너네들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총무 다 고용해주고 세팅해주니까 너네들은 너네가 일한 거의 40% 정도만 받아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뭐 일한 만큼 벌어. 뭐 그런 일이야. 원수사라든가 직영제 GA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어요. 이미 다 뜯기고 봤는데 뭘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되게 악독한 회사도 많아요. 원수사도 힘드니까 점점 악독해지더라고. 예? 무슨 월납 30만 원 미만이면 수수료도 안 주고 막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직영제의 특징은 본사에서 이것저것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근데 그게 막 엄청난 지원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정도예요. 근데 이미 우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대신 너는 일한 거에 40%만 딱 받아라. 이게 이제 직영이에요. 그럼 이제 지사는 뭐냐면 1,000만 원어치 일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우리 조직에 다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리천장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아주 공정한 수수료와 시상 시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 대신에 사무실 임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그냥 씁니다. 그냥 잠만 자도 그 정도의 돈이 나가요. 왜냐면 여기 잠실 100평이죠. 일단 여기 보증금이 1억이 넘고 여기 월세가 관리비 합쳐가지고 한 1,400, 1,500 돼요. 네. 우리 총무님, 비서님 월급 주고 나면은 일단 그거 3개만 합쳐도 2천만 원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인센티브 등등 뭐든 다 합치면은 한 달에 한 적게 나가면은 3,500, 많이 나가면 한 5천까지도 나가요. 네. 그걸 해서 운영비에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본사 돈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죠. 반대로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임차료가 안 나가겠죠. 근데 제가 잠실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대신에 직영제 원수사랑은 다르게 수수료 시상 시책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지사에서 일하는 리더와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단원분들이 다 투명하게. 그리고 그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어치 일해가지고 400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000만 원어치 일해가지고 1,000만 원 그 이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영지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적인 보호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법적인 보호는 당연히 다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저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잘 됐지만 어떻게 보면 뭐 갈 길은 멀지만 굉장히 지사 맨 처음 운영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이 월급 받는 것만 생각하면 직영의 사람이 많을까요? 지사의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GA에 30만 명이 있다. 직영의 90%, 지사가 10%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뭐로 보나 여기가 더 좋은데 압도적으로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극소수지? 왜 이렇게 유니콘처럼 희귀하지? 희소하지? 뭐냐면 지사로 린치핀처럼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업계 최고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지사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완전히 사업가의 형태죠. 네. 왜냐면 제가 이 모든 걸 다 관리하니까. 인카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3년 전에 이 빌딩 3층이 60평이거든요. 8명이서 시작했어요. 3년 전에 8명이서. 아무리 8명이서 일을 열심히 해도요. 제 소득이 한 1,000에서 1,500 나와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무실 임차도 내야 돼, 모두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그러니까 1,500 버는 거는 맞는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영업만 할 때는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나가는 돈이 생기는 거, 고정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1,0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거야. 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34살 때 견뎌야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힘들 거라는 것조차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으로 12년 동안 영업으로만 24억을 벌었으니까 일단 7억을 쓰고 적자가 생겼을 때 메꿀 수 있는 2억을 또 비상 또 사업 자금으로 마련해뒀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날 리더니까. 내가 그런 걸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조직원들은 진짜 아무 고민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코딱지 같은 고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하는데 저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야 되고 내 고민은 태산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매달 막 1,500씩,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정말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계속 적자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좋은 문화와 교육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34살에 배우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1년이에요, 그게. 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사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고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공평한 베네핏, 업계 최고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같이 잘 되고자 내 돈 7억을 써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 힘듦을 견뎌내고 이렇게 업계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사가 끝판왕 구조고 제일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제 인생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제가 영업을 12년 하면서 쌓은 내공이 이 정도라면 이것도 엄청난 거겠죠. 제가 지사 1년 운영하면서 배우고 느낀 게 여기서부터 그냥 천장 뚫고 하늘로 가요.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딱 결혼도 한 시점이었고 견뎌내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투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정말 하다 보니까 하늘이 도왔는지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게 되고 지금의 린치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만 지사로서 그냥 지사만 오픈하고 땡이 아니라 린치핀처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200%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외부지사를 내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면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예요. 외부지사는 문의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한 20번 정도 왔는데 다 미팅을 하잖아요. 외부지사를 내면 저는 되게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그거는 맞아. 왜냐면 외부지사장이 다 관리하고 나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소득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양심상 제가 해봤잖아요. 이 지사 운영을.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정말 까딱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송두리째 망쳐버려요. 그걸 알잖아요. 미팅을 다 하나하나 하는데 10명 정도는 이미 자격이 안 돼. 본인 스스로 컨트롤도 못해. 나머지 10명은 외부지사장으로서 갖춰야 되는 것들을 하나부터 100가지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한 3, 4가지 정도 설명해주고 있을 때 이미 포기해요. 기본적으로 외부지사를 운영을 하려면 본인의 여유자금이 최소 2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날려도 좋으니까 투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리더가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 리더가 돈이 없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저 이런 얘기 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은퇴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막 수백억 자산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래도 저랑 제 아내랑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머니 파이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리더가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다 감추고 숨기고 이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당당하게 경제적 확립과 경제적 자유를 일궈내고 낙하산 타지 않고 진짜 필드에서 같이 생존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알려줄 수 있고 돈 버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 저는 얼마나 진심이냐면 제가 작년 9월에 뭐 했냐면 9월 달에 린치핀에서 적금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제 사비로 이자 10% 다 맞춰드린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정도로 제 소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우리 조직원들이 부자가 되는 게 소명이에요.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 확립을 할 수 있게끔. 최소 50억 정도는 있게끔. 저는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12년 걸렸어요. 린치핀에서는 4년이면 됩니다. 그걸 해주는 게 원래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인마이 포켓. 앞에서 아이고 잘했어요. 밥 사줄게요. 그게 아니라 진짜 비전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말로만 떠들어 내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현재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미래는 몰라. 과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오래 일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과거니까. 제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큼 진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리더가 무책임하고 돈이 없는 경우가 이 업계에 되게 많아요. 실제로. 겉모습은 뻔지르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수수료가 나올 때 대표님이 몇 대 주는 거예요? 인카 본사에서 주죠. 네. 인카가 좋은 게요. 수수료 시상 시책을 저를 통해서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명해. 본사에서 바로 줘요. 저를 거쳐서 주는 그 시책 시상이 없어요, 아예. 예,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 투명해.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지사로서 그냥 오픈만 하는 게 아니라 린치핀처럼 뭐 성공이라고 말하면 쑥스럽지만 성장해 나가려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갖추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게 뭐냐면 그냥 지구가 멸망하고 린치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조직에 A to Z가 다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 할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일즈하고 영업하는 거니까 대충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다니고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일반 기업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해서 더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고작 해봤자 100, 200 더 벌려고 전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300만 원 주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10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0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벌겠다고 영업직 와가지고 왜 출근도 안 하고 왜 노력 안 하고 아니 왜 그러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 주는 회사, 200만 원 주는 회사도 지각 안 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나는 이래도 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멋이 없어 일단. 예. 너무 그건 별로예요. 전 그런 것도 싫어. 리더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평일날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영업적인 목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필드에서 가장 힘듦을 공유하고 가장 앞에서 모든 총알바지를 다 해야 되는 게 리더인데 리더가 그런 행동을 보이면 FA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저는요 리더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에 100명 있잖아요. 제가 대표지만 제가 조직원들 눈치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200개, 나를 듣는 귀가 400개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존감과 자신감과 제 가치관은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내 맘대로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제 리더관이거든요. 굉장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셨어요. 또 뵙네요. 네. 저분은 1부까지 들으신 분이에요. 네. 이제 2부부터 들으시면 돼. 시간 딱 맞춰서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조금 영업 잘해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같은 리더가 됐을 때의 모습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린치피는 A to Z가 다 갖춰졌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해요. 문화와 시스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조직 문화를 누군가가 저한테 정의해보라 그러면 전 이렇게 정의해요. 이 조직에서 절대 다수가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유 문화여야 되는 거고 그게 기버여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 다 저는 뭐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살이는요.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버가 10%, 매처가 80%, 테이커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기버는 주는 사람, 매처는 내가 받으면 나도 주는 사람, 내가 안 받으면 안 주는 사람, 테이커는 뺏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나쁘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조직원이 한 명일 때부터 기버였어요. 내 노하우, 자료, 린치피는 일단 입사하면은 80기가짜리 자료를 통째로 드려요. 1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여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자, 정말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기버가 10%잖아요. 매처는 기버한테 받을 테니까 전부 다 기버가 돼요. 그럼 조직의 90%가 기버가 돼. 그럼 이 조직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직에서 테이커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게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리더부터 기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 리더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사업적인 관점, 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자, 어쨌든 A to Z.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기백님은 자격증만 딱 있잖아요. 그쵸? 기백님 같은 분이 린치핀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 엑셀에 김기백이라고 딱 쳐요. 그러면 기백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에서 정말 원하시는 소득까지 만들 정도의 실력자가 될 때까지 반드시 해야만 되는 20가지 체크리스트가 자동으로 뜹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중간관리자분들이랑 확인하면서 X 된 거를 전부 다 동그라미로 만들어요. 그래서 린치핀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왜 옛날에 공상과학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출근하는데 이렇게 레일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머리 감겨주고 뭐 옷 입혀주고 이러는 거 뭔지 아시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이고 그래서 린치핀에 있는 분들 중에 60-70%가 신입인데 너무 놀라운 게 작년부터 일하셨던 여기 임재현 프로 FA님이 이번 연도에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이번 연도 연도 대상 지금 후보자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도대생이랑 여기서요? 여기서. 네. 린치핀에서. 네. 그런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문화와 시스템을. 여러분들. 그런 조직에서 일해야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vs 99라고 볼게요. 이게 제 가치관인데 자, 이 업계에 저 같은 사람들 많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거제도, 제주도 영업에 타고난 사람들, 깊게 생각하면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맞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론 집중을 해줘야 돼요. 더 잘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집중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디에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근데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조직이 성장을 못해요. 대부분은 내가 일을 잘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고 문화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원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 린치핀처럼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가치관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린치핀에 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1년, 2년 신입분들, 저는 3년 미만은 다 신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도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은 1년 안에 최소한 내가 원래 300 벌던 사람이면 최소한 거기에 2배인 600, 700, 800, 900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린치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급여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좀 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교육표 하나씩, 예, 챙겨가시고. 자, 여기까지, 네. 보험업계 구조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고요.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이제 2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